대한태권도협회가 품새 위주로 치우쳐져 있는 일선 태권도장 교육과정을 품새와 겨루기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방 회장은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겨루기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태권도장이 보편적으로 겨루기보다는 품새 위주로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다. 겨루기를 지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장 경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수지만 조금씩 특성 있게 차별화 있게 도장에서 겨루기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데 모아 대한태권도협회 강사들과 차근차근 단계별로 겨루기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 흐름을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1월 22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겨루기 교육과정 간담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고민을 제가 좀 같이 좀 할 거예요. 지난번 모임에 이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으로 삼고 싶고요. 우리가 오늘 100% 접점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굳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칠 필요는 없고 그런 어떤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공감대를 갖는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가고 확산시켜 나가고 싸워 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도장에서 겨루기를 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미터를 맞추는 거에만 좀 급급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 이제 순발력과 빠른 발차기를 위해서 발을 차는 동시에 미터를 피하고 있습니다. 반 미터 양 끝에 중간쯤에 이렇게 칼로 줄을 긋고 청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서 이게 끊어지지 않게끔 해서 스냅 연습을 하는 동작입니다. 걸리면 뭐 돌아간 횟수만큼 각 팀에서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벌칙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 수련생들을 겨루기로 기회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수련에 계속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수련 시간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 수련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발차기를 차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한 지도자가 품새처럼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겨루기를 만약에 시키려면 매칭 부분입니다. 매칭 부분. 우리 지도자는 딱 보면 알게 되네요. 저 친구들은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실제로 딱 시켜보면 딱 그렇습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기술 다양성 겨루기가 딱 적정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입회사부님이 모아 서기, 나란히 서기, 앞굽이라는 어떤 그 툴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겨루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발서부터 발받고 해가지고 만든 형태입니다. 유치부 부모님이 오시면 이거 보여주시면 깜빡 죽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염두에 두면 되는 것이 뭐냐면 실제 수련 시간. 실제 수련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너무 재밌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몇 시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면 수련 시간이 많은 것이 결국은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 심사 때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발차기는 중단이랑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차기까지 가능하게 하고요. 붙었을 때 몸싸움도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을 때리는 것까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출처는 이제 태권도 교본에 나와 있는 기술들로 태권도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구를 다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끊고 지도자가 통제를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다치는 일은 없습니다. 돌려차기를 차면 한 사람은 그거를 소위 저희 빼따빵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이제 룰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런 그 정해놓고 하는 전술훈련도 너무 자유롭게 합니다. 태권도장에서 겨루기 수련 기피를 하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대상자에 맞지 않는 지도 방법을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급자 친구들인데 뭐 스피드 발차기 20개 찬다, 뭐 백차기 계속 찬다, 체력적인 지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올라왔는데 전술적인 이해를 이제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뭐 3번 차, 3번 빠져 이런 식의 지도가 이뤄진다든지 아예 시도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겨루기는 곧 부상이다. 부상당하면 휴관으로 이어지고
휴관하면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겨루기는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축구보다도 재밌고 바둑보다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 겨루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계까지 많은 수련생들이 도달하려면 지도자들과 제도권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품새를 지도할 때 앞서기 아래맞기 하나, 뭐 앞구비 주먹 찌르기 둘 이렇게 지도하듯이 이 겨름선도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겨름새 1장 준비하면 이렇게 뭐 내딛기 하나, 뒷발레딛기 둘, 셋, 앞차기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시작해서 앞으로 갔다가 받아차기로 이루어지고 옆딛기를 통해서 옆으로 가고 다시 공격으로 가고 다시 물러딛기 한 다음에 못딛기로 사이드를 갔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다방향의 형태의 품새의 길로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단계별로 만들어 놓으면 기초적인 딛기 이해도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순환형 심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1코트부터 8코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돌려차기, 그 다음 물러딛기 이렇게 1단계 단계별로 정해서 오면 그때부터는 뭘 갖고 그렇죠. 된다라는 겨루기도 기본 교육을 겨루기 교육을 만들자는 거죠.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풀세트로 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차고 하는 수업은 매주 금요일만 수업을 합니다. 처음부터 흰띠가 왔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띠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일품 이 상태에서 겨루기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겨루기 시범 품새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이제 한 학교들을 보면 이쪽에 지원자가 거의 선수를 몇 명 밖에 없습니다. 도장들이 어쨌든 입시가 품새와 시범 쪽으로 다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겨루기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정작 이 아이가 태권도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면 태권도 학과를 보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오직 시범 품새밖에 없으니 겨루기가 도장에서 활성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또 제가 그 말씀을 꼭 오늘 회장님께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경기 겨루기에 대한 겨루기가 균형 발전을 하는 게 아니다. 를 잘 치는 사람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단이 아직은 양성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동작을 가르쳐줘야 아 이거는 이게 나오는구나 저게 나오는구나 알게 돼서 지정 동작으로 메시지를 남겨놨고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겨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손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실려 있는 거예요. 자, 두 개가 돼 있죠. 이게 무도 겨루기, 무예 겨루기, 무술 겨루기 있는데 무도 겨루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 거라서 보 겨루기라고 했는데요. 이제 한 번 겨루기, 두 번 겨루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큰 틀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고민은 사실 크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보면서 기록이라는 것이 뭐냐를 좁게 기록이 자체를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가 아니고 태권도 전체의 기술의 개념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칠 줄 몰라서 못하는 거. 현대 태권도 지도이론은 품새와 기록이를 각각 다르게 그러나 균형 있게 지도하는 것. 대다수의 전국의 우리 도장들은 유소년들에게 실전성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균형적인 체력, 태권도 기술, 인성교육 이 세 가지의 균형점에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거기에 호신술이나 실전성이 과연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물론 지도자의 가치에 따라서 나는 어린애들이라도 실전성 위주로 가겠다. 그것도 재밌게 할 수 있다. 인성교육 살릴 수 있다. 100% 좋아. 그렇지만 굳이 실전성 때문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가 유소년 중심의 도장에서는 스포츠성이 절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스포츠 교육, 무도 스포츠 교육이잖아요. 재미있어야 되고 뭔가 게임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체력도 충분하게 소모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 인성교육, 기록기를 통한 인성교육, 품새를 통한 인성교육보다 절대 못지않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인성교육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내용 그 자체가 인성교육이에요. 교육적 가치. 나는 기록기 교육을 우리가 아까 했던 부정적인 그런 요소를 극복하고 기록기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적 가치가 그야말로 크다. 심사 내용 평가 기준 제시되어 있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기원 심사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심사 볼 거다. 그건 우리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급, 8급, 7급, 6급, 5급 있으면 태극 1장 이거 해놓은 것처럼 여기도 기술 1장, 기술 2장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거잖아. 뭐를 넣을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연구해 봐야지. 그래서 각 급별로 저거를 나누어서 표준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 겨루기 교육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교장들을 더 많이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되잖아. 그래서 확산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이런 심사제도 속에 겨루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국기원 심사 규정에도 겨루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심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시도협회하고 내하고 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겨루기 도장 겨루기 지도 활성화 세미나를 각 시도별로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서 교육도 좀 해주고 또 홍보도 좀 하고 키우는 이런 역할을 같이 좀 해주기를 바라요. 겨루기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지만 가면 갈수록 더 성취감이 높아진다.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제도권에서 요거 저거 너무 또 디테일하게 잡아줘도 도장의 창의성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무슨 그 스승의 나름대로의 지도법과 또 그게 좀 차별화가 된 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모든 걸 너무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줘도 나는 문제가 생긴다. 교육과정 발표표를 딱 봤을 때 대부분이 거부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B별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지만 겨루기의 지도 방법을 B별 커리큘럼 안에 틀 안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태권도장에서 수련을 하다 보면 흰 띠는 뭐 노란 띠는 뭐 한 10개가 넘는 그룹단으로 수련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초급 과정 한 단락 돌려차기다 하면 돌려차기 초급 그룹 하나 중간 그룹, 심화 그룹 한 많게는 3개까지만 해서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나와야 실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장의 겨루기를 가지고 도장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일단 알리는 데 주력할 거예요. 1번 협회에서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강사를 먼저 선진그룹이 되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세미나도 좀 하고 자꾸 이제 이 기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장에서 기록 우리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교육과정은 우리가 그걸 자꾸 해하면서 여러분들 노하우를 다 모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이거는 뭐 그거부터 먼저 하면서 가는 거 이런 거 뭐 공식화하는 거 그럴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아요. 이거 겨루기 도장에서 가리키는 거 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되는 집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쪽으로 가자는 게 내 전략.